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싸늘해지는 느낌 말이죠. 친한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정말 잘 됐다 하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쾌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남의 행복이 때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우리에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참 기가 막힌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단순히 남의 성공을 시샘하는 마음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듯합니다. 내 사촌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해야 마땅한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싹트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죠. 이처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감정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기쁨 앞에서 때때로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심지어는 그들의 성공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 문제나 도덕적인 결함으로 치부할 수 있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아주 오래된 심리 현상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불편하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정, 바로 시기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시기심은 우리가 흔히 질투라고 부르는 감정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답니다. 질투가 주로 사랑이나 소유에 대한 위협, 즉 내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시기심은 타인이 가진 무언가를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나 열등감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많죠. 타인의 재능, 재산, 심지어는 행복까지도 시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심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니까요.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왜 시기심이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뇌는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심층적인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또한 시기심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도 찾아볼 예정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타인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도 불편한 감정, 시기심에 대한 심리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도 불편한 감정, 시기심에 대한 심리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시기심의 본질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기심과 질투를 같은 감정으로 여기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결을 지닌 감정들이죠. 시기심은 타인이 가진 특정한 재산이나 능력, 혹은 사회적 위치 등을 나 또한 소유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마치 옆집 친구가 새로 산 근사한 차를 보며 나도 저런 차를 몰고 싶다고 생각하는 감정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반면 질투는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길까 봐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느끼는 초조함이 바로 질투의 전형적인 예시가 될 겁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한 욕망이고 질투는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드는 걱정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고대 신화 속 신들의 다툼부터 현대 사회의 소셜미디어 속 은밀한 비교까지 시기심은 늘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이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늘 타인과 관계 맺고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기심은 어쩌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가 더 나은 자원을 얻는 것을 보고 나도 분발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집단의 생존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시기심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뿌리 깊은 시기심은 과연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걸까요?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시기심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뇌의 전방대상 피질, JCC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전방대상 피질은 주로 신체적 고통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불쾌한 경험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이 마치 나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친구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시기심은 보상 시스템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뇌의 복측 선조체 벤트럴 스트라이에텀은 우리가 쾌락이나 보상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요. 놀랍게도 이 복측 선조체는 타인의 불행을 접했을 때 오히려 활짝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샤덴프로이데, 즉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잣대에서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뇌는 그 순간을 일종의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뇌의 반응은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우리 뇌는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통이나 보상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를 의식하며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처럼 우리 뇌 속에서도 끊임없이 미묘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단순히 마음의 영역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신경학적인 기반을 가진 매우 현실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뇌과학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우리 뇌에 깊이 새겨진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루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기심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본능적인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좀 더 지혜롭게 다룰 실마리를 찾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기심이 언제나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불편한 감정은 양날의 검처럼 우리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건설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기심은 분명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감정입니다. 때로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산산조각내고 공동체의 불화의 씨앗을 뿌리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의 눈부신 성공을 보며 마음속에 시커먼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우리는 그 불길을 끄기보다는 상대방의 빛을 어떻게든 가리거나 심지어는 그 빛을 아예 꺼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한때 가까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등 돌린 채 멀어져 가는 쓸쓸한 뒷모습처럼 시기심은 친구를 냉정한 경쟁자로 동료를 경계해야 할 적으로 만들며 결국은 홀로 남겨지는 고립감과 깊은 후회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려 애쓰는 행동들, 혹은 타인의 작은 실패에 내심 안도하며 묘한 쾌감을 느끼는 못된 마음들이 바로 이 시기심의 지극히 파괴적인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은 병들고 진정한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의 얼굴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굳건한 쇠를 녹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용광로의 엄청난 에너지처럼 말이죠. 누군가의 뛰어난 성취를 보며 처음엔 강렬한 배아픔과 좌절감을 느꼈을지라도 그 감정을 잘 다듬고 승화시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열망과 뜨거운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큰 인정을 받았을 때 단순히 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도 저런 놀라운 성과를 내려면 어떤 지식과 기술을 더 배우고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마주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거울에 비친 타인의 성공은 우리에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가 라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셈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기심이 우리에게 파괴적인 독이 될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귀한 약이 될지는 우리가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감정 앞에서 어둠으로 향하는 길과 밝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 극명하게 나뉘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은 끊임없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쪽 길은 겸허한 자기 성찰과 강한 발전의 의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뛰어넘는 진정한 성장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애써 부정하는 대신 그 존재를 용기 있게 인정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깊은 욕망과 현재의 부족함을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실천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처럼 시기심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이 됩니다. 이 불편하지만 강력한 감정을 잘 길들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편하면서도 강력한 감정을 잘 길들이는 것이 우리 잠재력을 꽃피우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전히 박멸해야 할 대상일까요?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시기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아주 본연적인 감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그림자처럼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 동반할 수 있는 존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변화는 이 불편한 시기심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애써 부정하는 대신 용기 있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이 왜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욕망과 부족함이 숨어 있는지, 마치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듯 깊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순간, 시기심은 더 이상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귀한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더 나은 날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룰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할지, 아니면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지 말이죠. 이 깨달음이야말로 시기심이라는 감정 앞에서 무기력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줄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기심의 노예가 아니라 이 감정을 길들이고 활용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시기심은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시기심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시기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은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고 더 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편하지만 흥미로운 감정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마주할 시기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기심 외에도 참으로 다양한 감정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춰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죠. 이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우리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